안녕하십니까, 차트맨입니다. 오늘의 차트맨 검색 키워드는 바로 일본의 금리 인상입니다. 따라서 이번 키워드를 통해서 일본이 왜 인상을 한 것이고, 앞으로 이번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일본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우리에게 끼칠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0.25%로 올리면서 제로금리에 가깝던 금리가 조금이나마 상승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건 일본은 그동안 제로금리도 아닌 마이너스 금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내 자산을 예치시켜 놓으면 이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수료를 떼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일인 건가 싶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대출을 할 때도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긴 했죠. 그러나 이렇게까지 금리가 낮으면 은행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본의 은행들은 일본 정부가 2016년 이후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시행하면서 대출 이자를 통해 돈을 벌던 일본 시중은행들의 수익성이 점차 악화되자 결국은 여러 차례 은행 간 합병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일본 3대 은행이 운영하는 자산 규모가 2022년 말 842조 엔으로 현재 엔화로는 무려 7,694조 원에 달하는 규모였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우리나라의 그 당시 GDP가 207조 엔이었는데 무려 4배가 넘는 규모를 일본의 3대 은행이 운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3대 은행의 은행원들은 관리 자산이 인당 30억 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산 규모가 너무 커지자 닷컴 버블 때도 팔지 않았던 미국 자회사 MUFJ 유니온뱅크를 미쓰비시 UFJ는 결국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 정도로 은행에서조차 감당을 할 수 없는 자산 규모였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번 금리 인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냐는 것인데 먼저 엔화가 오를 것입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인데 일본의 기존금리가 기존의 낮은 상태에서 미국과 우리나라 등은 반대로 올리다 보니 엔저 현상이 나타났었죠. 하지만 미국과 우리나라가 점차 물가가 잡히고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일본과의 금리 격차가 줄어들게 되면서 엔화는 점차 회복세를 보이게 될 겁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엔화가 800원대에 돌입을 했을 때 엔화 적금이라는 상품을 가입하는 고객도 실제로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니케이 지수가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존의 저금리로 인해 은행에 있어야 할 예치금과 낮은 대출 이자들이 주식으로 몰렸지만 점차 금리가 인상된다면 당연하게도 주식은 하락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나스닥 지수는 미국 기준금리가 올랐지만 최고가를 찍었는데요. 역시나 나스닥은 예외인 것 같습니다. 물려도 나스닥에 물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따라서 영상 참고하시고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용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 차트맨이었습니다.